자, 우리나라에 이제 사태에 대해서 한번 최근의 사태부터 한번 볼게요. 9월 11일날 순환정전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순환정전 일어나면서 전력이 많이 모자르다 이런 얘기했었죠. 지금 2011년도 12월 달에는 지금 또 전기값 오르죠. 막 이제 전기 못 쓰게 한다 그러죠. 지금 겨울을 어떻게 넘길까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 수요가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난방 수요가 많주 발생해서 겨울철에 80% 정도가 위기 상황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월달 둘째 주, 셋째 주가 피크가 될 것이다. 가장 추워서 가장 많이 떼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수준. 빨간 거는 아주 진짜 위험한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9.15 대정전 때 보면은 만약에 전기를 안 끊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기를 안 끊으면 자동 정전으로 넘어갑니다. 자동 정전돼서 순환 정전으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환 정전을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40년 동안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끊기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전부 전국 정전으로 벌어지거든요. 전국 정전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 전기를 조금 살리는데 최소한 3일 걸립니다. 3일 동안요 집에 못 가요. 그리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그래도 전기를 돌려서 기름을 퍼내거든요. 그렇죠. 기름도 못 넣습니다. 네. 전철 안 다니고요. 다 걸어서 집에 가야 되죠. 근데 집에 못 들어가요. 왜? 물도 안 올라옵니다. 전기로 상수도 물을 올리고 화장실 물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온 물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문도 안 열립니다. 문도 다 전기로 다 열릴 수 있게끔 해놨죠. 문도 안 열리죠. 집에 못 들어가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는 3일간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은 점차적으로 들어가는데 복구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청소 다 하는데 온 동네가 다 하루만 쓰레기를 안 치워도 온 도시가 다 쓰레기가 지장인데 3일 동안 안 치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닌가요? 갑자기 정전되게 되면은 국가 방위 상태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방위를 미국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참 그런 측면에서는 전력 결의에서 참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생각을 안 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그만큼 핵심적인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월달 보면 7월 27일날 우면산 산사태가 났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데들은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우면산 산사태 지역에는 경찰이나 소방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아주 안전모자 다 쓰고 있습니다. 왜 민간인이 없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민간인은 안전모자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렇죠. 안전모자와 안전복과 안전신발을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안 하고서 들어가서 복구 사업을 했다 어떻게 되냐?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처를 입게 되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파상풍을 입습니다. 그러면 2달 동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으면 이제 상처 부위가 까맣게 영광의 상처를 남게 되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건의료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상풍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자원봉사 들어가는 사람은 다 맞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언제 찍힐지 모르니까 찍히면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고무장갑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목장갑 갖고 들어갑니다. 물에 젖으면은 다 이제 손이 떡이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발목까지 빠져가면서 봉사합니다. 진흙에 완전 노출돼 있어요. 진흙에 묻을까봐 바지 다 걷어올리고 합니다. 다리는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게 이제 그 재해당한 분들에게는 일단 샤워를 시켜줘야 돼요. 샤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수 있는 그 장화복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심하고 자기 집을 막 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복장이 없으면은 그분들 몸도 아프죠. 치울 것도 많죠.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도와준다 그러는데 도움도 안 되죠. 완전 스트레스로 갖다가 뭐 한 달 이상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그러한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사실은 거기 정부의 발악이 앞서서 집에 다 그런 방제 상품들을 비축하고 있어야 돼요. 발목 장화라든지 또는 긴 장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그걸 갖다가 재난당한 적이 빌려줘야죠. 그죠?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도 없으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게 구축이 안 돼 있나요? 네,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 부족으로 아니죠. 재난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네, 가서 이제 한번 화상품 맞아보고 그런 거 당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하기 전에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동일본 대지진에서 3월 11일 날 발생한 것들이 집이나 자동차들을 끌고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큰 쓰레기 더미가 갔다가 1년 만에 도착했다가 순환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쓰레기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태양열이라든지 파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제 돼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죠. 모든 물체들이 부서져서 플랑크톤과 같이 아주 작은 사이즈로 부서져서 수명을 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2월달, 2011년 1월달, 2월달에서 또 폭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폭설 때 1m 20 왔습니다. 2월달에. 올해도 이제 눈이 많이 온다고 있고, 지금 2011년 12월달에도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태풍 콤파스가 왔을 때도 바람이 셌죠. 작년에 2010년도에 태풍 콤파스가 왔을 때 그때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예를 들자면 서대문구만 나무가 한 2,000그루 쓰러졌어요. 우면산도 많이 쓰러졌죠. 많이 쓰러졌던 나무가 치우질 않다 보니까 그 나무가 하나의 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물을 갖고 또 올레길에서 또 막아놔서 또 막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막아놓다 보니까 그게 슬라이딩 되면서 산사태가 나는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할 때는 뭐 하이니치 법칙이라 해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300개의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29개의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면 한 개 큰 사건이 발생한다는 게 있거든요. 벌써 큰 사건이 하나 나오고 나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작 얘기해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안전 모니터링을 안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은 그것들을 몇 개씩만 치웠어도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요. 지금 있는 방제 산업을 가동해야 되는 건 안전 모니터 사업인가요? 그렇죠. 안전 모니터링이 이제 중요한 사업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안전에 불안전한 요소다. 이런 문제 고치는 사업들이 됩니다.